빠진 치아 거기에 담가오시면 절대 다시 심을 수 없어요. 치아가 빠졌을 때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지금 휴가 중에 치통령 보고 계신다고요? 정말 알차게 휴가를 잘 보내고 계시네요. 여름 휴가철에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치아의 외상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에 치아 외상의 사고도 급증하는데요.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치아가 빠졌을 때죠. 치의학 용어로는 치아의 완전 탈구라고 하고 영어로는 투스 어벌전이라고 합니다. 치아가 빠지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술 드시고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주로 화장실이나 계단 등에서 자주 넘어지시죠. 보드블록 등에 잘못 걸려가지고 넘어지시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혼자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경우에는 거의 앞니가 깨지거나 빠지게 되고요. 교통사고나 폭행, 상해 등에 의해서 앞니나 어금니 등의 다수의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치아가 빠지면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치통령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앞니가 빠졌을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아가 내 입안에 있는 경우, 그리고 치아가 바닥에 떨어진 경우. 다행히 치아가 빠졌는데 내 입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치아를 다시 제 위치에 심어줍니다. 다시 제 위치에 심어준다니까 좀 약간 무서울 수 있는데요. 입안에 있는 경우가 가장 오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고요. 치아의 뿌리 부분을 잡으시면 안 되고 치아의 머리 부분을 잡으셔서 치아를 제 위치에 넣으신 다음에 꺼즈나 손수건, 냅킨 등을 이용해서 물고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치아의 뿌리 부분이 아닌 머리 부분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치아의 뿌리 부분에는 뼈랑 치아를 연결시켜주는 치주인대라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살아있어야 치아를 심었을 때 다시 제 위치에서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뿌리 부분을 잡아서 손상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치아의 머리 부분만 잡으시면 됩니다. 치아가 바닥에 떨어진 경우에는 치아의 뿌리 부분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치아를 다시 잇몸에 심지는 마시고요. 적절한 생리적 보관 용액에 보관을 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고 어떤 액체가 좋을지 또 안 좋을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치아가 빠졌을 때 치아의 뿌리 주변에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세포가 살아있는데 이 세포를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살려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체액과 가장 비슷한 삼투압을 가진 용액에 담궈서 가져가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다시 치과에서 치아를 심었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될 확률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HBSS라는 등장성 용액에 담궈가는 것인데 갑자기 구할 수가 없는 용액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은 타액, 침이죠. 그리고 생리식염수, 우유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타액은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탈구된 치아의 보관용액으로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삼투압이 60에서 70ml 오스몰 per kg으로 생리적 범위에서는 크게 벗어나고요. 치주인대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구강 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의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건조된 상태로 가져오시거나 수돗물에 넣어 오시는 것보다는 나은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용액이기 때문에 생리식염수와 우유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혀 밑이나 볼 안쪽에라도 넣어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수돗물은 빠진 치아를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용액인데요. 삼투압이 30 정도로 체액과 크게 차이가 나고 치주인대 세포의 빠른 용해와 사멸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건조된 상태로 가져오시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정말 금방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는 삼투압이 280으로 체액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세포 대사 활동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칼슘, 글루코스 등이 없어서 보관 용액으로는 사실 부적절해요. 보관 가능 시간도 최대 2시간 정도로 좀 짧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구된 치아의 보관 용액으로 소개되는 이유는 모든 약국에서 손쉽게 바로 구할 수 있고 또 수돗물에 비해서는 덜 해롭다는 점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렌즈 보관 용액을 생리식염수 대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리식염수가 주 성분이기는 하지만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치주인대 세포에는 악영향을 주니까요. 탈구된 치아의 보관 용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치아를 보관해 오시기에 가장 좋은 용액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pH와 삼투압이 모두 생리적 범위에 있고요. 아미노산,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영양소도 갖추고 있어요. 밤에, 새벽에 사고가 나더라도 24시간 하는 편의점이 많기 때문에 보관 용액으로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보관 가능 시간도 최대 6시간 정도로
기간도 매우 긴 편입니다. 우유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치아를 다시 심기 전에 보관 용액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치아가 빠졌다면,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서 다른 이물질들에 오염이 되었다면 먼저 흐르는 우유로 한번 살살 세척해 주시고요. 우유에 담궈서 가져오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오염된 뿌리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고 막 박박 문지르면 절대 안 되고요. 수돗물에 세척을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치아를 다시 씹는 것을 치아 제식이라고 하는데, 이 치아 제식술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30분 이내에 치아를 가져오셨을 때 성공률이 가장 높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치아가 빠지는 경우보다 더 흔한 경우가 사실 치아가 깨지고 부러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치아 조각을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요. 깨지고 부러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끝부분이 조금 깨진 경우에는 레진 치료 같은 걸 하거나 부분적으로 라미네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신경이 노출이 될 만큼 많이 부러진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게 되고요.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치아의 머리 부분이 별로 안 남은 경우에는 포스트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치아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크라운을 씌우기도 합니다. 머리 부분은 멀쩡한데 뿌리 부분이 수평적으로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수평이 아닌 수직적으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 뿌리 부분까지 심하게 쪼개진 경우에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는 수밖에 없고, 이 수직적 파절이 치아의 머리 부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치아가 손상을 받았을 때, 특히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빠졌을 때의 응급처치 및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